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쯤에 또 최근에 느낀 부분들 중에 한 가지를 뭔가 좀 깨달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깨달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한테 그냥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 설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근데 하여튼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지난주 찍은 동영상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80 차고 있다 얘기 들었죠. 오른쪽 옆구리에. 벨트 고리에, 그죠? 요런 고리에 80을 끼워 놨습니다. 여전히 차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고 있고. 제가 이거 뭐 많이 찬 개념이 아니고 약간 운동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아직까지도 빼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고 있으니까 더 좋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오른쪽 옆구리 차고 있다는 건 지금 왼쪽 옆구리가 더 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그러니까 발이 벌어지는 거 보면 왼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벌어지기도 하고 누워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왼발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확연히 느껴지니까. 또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뭔가 제자리 쓰려고 해보면 왼발이 살짝 뭔가 바깥으로 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테스트는 아닌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누워서 하는 운동 있잖아요. 뒤통수 누르고 이마 누르고 뭐 하여튼 물장구 치고 자전거 타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다가 이제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자전거 타기 하고 물장구 치기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전에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뚱아리를 생각보다는 관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워서 이렇게 물장구를 막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오른쪽 다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왼쪽이요 이렇게 왼쪽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왼쪽 무릎이 더 안짱다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왼쪽 옆구리가 더 세다 그랬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아까 이제 물장구 치기 하면 의식적으로 하면 다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다리 힘을 풀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왼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물장구를 치는 게 아니고 이건 똑바로 잖아요. 왼쪽 무릎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왼쪽 옆구리가 조금 더 세다라는 게 물론 제가 옛날에는 오른쪽 옆구리가 더 셌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왼쪽 옆구리 모래주머니 차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왼쪽이 더 세져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심하게 세지는 않죠. 80이니까. 근데 제가 이게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나 하면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 심하게 약한 건 아닌데 근데 이 다리까지 확인이 되고 자꾸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오른쪽 옆구리를 기둥에나 이렇게 대고 막 기둥에 대고 걷는 거 있잖아요. 에? 무슨 말인지 알죠? 또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여기 막 기둥에 대고 어깨는 안 대고 이렇게 밀면서 걷는 거 있어요. 걷는 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기둥에 대고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 막 가잖아요. 이걸 하면 기분은 좋아요. 트림도 잘 나오고 기분은 좋은데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해요. 기분 좋고 트림 잘 나오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왼쪽 창자가 비는 듯한 왼쪽 소장이 비어버리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느껴서 또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로 계속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그렇다고 이게 오른쪽이 약한 거는 맞는데 심지어 누워있을 때 오른쪽 옆구리에 저 골반에다가 물병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세워서 기대고 있거든요. 여기 기대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겨드랑이 쪽에도 갈비뼈 쪽에도 물병을 하나 거꾸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대놓고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잠이 잘 와서 이제 이렇게 자는데. 근데 오른쪽 옆구리가 약한 거는 제가 알겠는데, 오른쪽 옆구리를 계속 미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밀어서 결론이 나나? 근데 트림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또 가스가 부족해져 버리고, 근데 오른쪽으로 밀면 또 트림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서. 물론 트림을 의도적으로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제 경험으로는, 야, 이게 끝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아까 물장 고치기 하고 내가 왼발이 약간 왼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약간 왼쪽 이렇게 걸어 다니면요. 보세요. 이렇게 걸어 다니고 발바닥이 지면에 이렇게 닿을 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무슨 느낌인가 하면, 이렇게 딱 걸어 다니면 이쪽이에요. 골반, 그러니까 골반과 허벅지, 엉덩이 이쪽을 잘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느껴보는데,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걸으면 이 몸통에서 다리로 뻗어나가니까 골반뼈에 걸려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른쪽 다리는 이 안쪽과 바깥쪽에 특별히 차이가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바깥쪽이 더 셉니다. 바깥쪽이 더 센데, 왜냐면 저 오른쪽 다리도 약간 안짱다리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짱다리란 거는 바깥쪽이 더 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바닥에 앞바다리 가부좌 자세하고 앉으면 안짱다리가 자꾸 강해져요. 그래, 제발 좀 안짱다리가 아니고 앞바다리하고 바닥에 앉지 마세요. 침대에 앉아 있어도 앞바다리하고 있고,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리가 틀어져 버리면요, 몸 전체가 다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앞바다리는, 이거는 뭐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 이러는데, 그거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우리가 침대에 안 살고 바닥에 온돌에 살다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보면, 뒤뚱뒤뚱 걸어보면, 왼쪽 다리는 확실히 바깥쪽으로 뭔가 힘이 전달되고, 이 안쪽으로는 뭔가 힘이 잘 안 온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걸 제가 사실 지난달부터 아니고 몇 달 전부터 느끼긴 느꼈는데, 그때 이렇게 좀 조작을 좀 하고 나니까 좀 개선이 돼서, 제가 그때 뭐 1대1 대 1대1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진짜 1대1 대 1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듯이, 사실은 이제 발 테스트나 뭐 어제 알게 된 물장구 칠 때 무릎이 어느 쪽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느냐, 이런 걸 정확하게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어떤 운동을 해봤나 하면 이런 운동을 해봤습니다. 자,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지금 셀카 모드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반대인데,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걸어주는데, 그죠? 옆으로 이렇게 걸어주는데, 왼발도 안쪽.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걸어보면 사진적으로 봐도 양쪽 다리, 무릎 쪽이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짱다리가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안짱다리 성향이 있다. 근데 지금 왼쪽 다리가 더 안짱다리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제가 어떤 이유에서도 저도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도 왼쪽 다리가 더 안짱다리.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물론 저희 아내는 오른쪽 다리가 더 안짱다리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는 오른쪽 다리가 안짱다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양쪽 다리 다 안짱다리. 근데 안쪽, 그러니까 양발 안쪽에다가, 바깥쪽이 아니고 동일하게 아니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면서 발바닥 안쪽, 이 안쪽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걸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걸으면 오른쪽으로 피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물론 이렇게 옆구리를 살살 밀어주면서 이렇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세게 오겠죠.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걸으면 옆구리를 살살 밀어주면서 이렇게 오면, 근데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왼쪽 다리에 피가 좀 부족하잖아요. 왼쪽 다리에 기본적으로 피가 좀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때도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왼쪽 다리에 힘을 발바닥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양발 안쪽에다가 힘을 주면서 이렇게 걸어 보니까 뭔가 좀 더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실제로 한참 걸으니까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봤거든요. 한참 걷는 중에 왼쪽 옆구리에서 피가 빠지는 듯한 이렇게 투둑투둑거리면서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찌릿하게 아픈 그런 느낌을 한 2번 정도 겪어봤거든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가 좀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른쪽으로 걷고 있지만 저희 아내는 왼쪽 옆구리가 약해서 왼쪽으로 걷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 왼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가는 것도, 근데 이렇게 갈 때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배운 게 있으면 응용을 해야 돼요. 왼손은 주머니에 꽂고, 오른쪽 어깨 들고, 그죠? 이렇게 오른쪽 어깨 툭툭 치면서 이렇게 가도 되죠, 그죠? 왼발에 힘을 조금 더 주고,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고, 양발 안쪽에 힘을 주고. 그냥 이렇게 가도 뭐 도움은 됩니다. 근데 좀 너무 심플하고 단조로우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 제가 옛날에 그냥 학교 다닐 때 이제 공을 그냥 친구들하고 차면서 그냥 어떤 형인데 그냥 해보라고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엇갈리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뭐 좀 운동신경이 좀 발달되기도 하고, 하여튼 몸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은 옆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른발은 옆으로 계속 가는 건데, 오른발은 옆으로 가고, 왼발은 한 번은 오른발 앞에, 또 오른발 옆으로 가고, 한 번은 오른발 뒤에, 오른발 옆으로 가고, 한 번은 오른발 앞에, 왼발을, 또 오른발 옆으로 가고, 한 번은 오른발 뒤에.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 왼발이 자꾸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죠? 이렇게 가면 뭔가 옆구리도 좀 더 자연스럽고, 그죠? 옆구리도 좀 더 자연스럽고, 리듬감도 있고, 율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뭔가 운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덜 지겹고, 좋은, 그러니까 율동감이 있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양발 안쪽에 힘을 주고 오른쪽으로 걸으면, 보세요. 왼쪽 다리는 안짱다리가 더 심해서 안쪽으로 걷고 오른쪽으로 걸으면 분명히 왼쪽 다리에 도움이 되죠. 오른쪽 다리는 안짱다리가 세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또 안쪽으로 걸어지면 개선은 되죠. 그죠? 안짱다리가. 근데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걸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또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왼발과 왼쪽 다리 안짱다리, 왼발과 오른쪽 다리 안짱다리 문제와 옆구리 문제가 옆으로 걸으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이 되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물론 그런 동작을 해보기도 하고, 또 벽에 이거 하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좋고, 기둥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저 꼭 습관적으로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눈 뜨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도 시키는 건데, 잠자기 전에 한 2분 정도 이거 꼭 이렇게
잠자기 직전에 한 2분 정도 이렇게 잡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기 직전에. 잠자기 직전에 해야 되는 것도 몇 가지 있죠. 전에 양쪽 다리 높이 들기 뭐한 7, 8번 해주고 자면 좋다 이런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이거 한 2분 정도 잡고 나면 일단 오른쪽 폐가 살짝 들려 있는 상황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뭔가 잠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이거 효과 있어요. 저는 확실히 그걸 느낍니다. 이거 안 하고 누웠을 때와 이거 한 2분 정도 하고 누웠을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워서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뭐 화장실 소변 보고 와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데,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한 2, 3분 잡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또 알게 모르게 오른쪽 폐가 처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 2분이나 3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어주면 오른쪽 어깨 들고 머리 흔들고 바람도 불면서 트림도 좀 하고 뭐 팔 아프면 또 이렇게 손도 좀 흔들어주고 팔도 좀 흔들어주고 이러면 온몸에 피가 돌면서 좀 깨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 해주는 동작 중에 제가 이것도 해줍니다. 이거 해주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황이 달라요. 저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트림이 쭉 나와서 가스가 술술 빠지더라고요. 이렇게만 한 1분 정도 이렇게 걸어주고 자리에 누우면 트림에서 가스도 빠졌고 이렇게 해서 한결 편하더라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하거든요. 왼쪽 옆구리가 약해서 그렇게 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잠자기 전이나 내 몸에 좋은 게 있으면 어떤 걸 했을 때 내 몸에 좋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매일 생활의 운동 루틴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줘서 어떻게 하든 잠자리도 더 좋게 만들고 하루도 그것도 이게 심심하면 집에 있을 때도 저 심심하면 뭐 저녁 먹고 나서 아침 먹고 나서 뭐 내가 비대칭 운동이 이제 1시간 정도 안 하면 비대칭 현상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오른쪽 폐가 셀 쳐져요. 이거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이거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른쪽 폐가 어느 정도 들려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2, 3분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 좋고요. 뭐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로 뭐 뛰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근데 뛰는 거 2분, 3분 뛰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아시죠? 2분, 3분 뛰면 거의 한 500m 뛰는 건데, 500m 뛰면 힘들거든요. 근데 필요에 의하면 뛰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2분, 3분 잡고 있는 거는 힘들지 않잖아요. 뭐 또 한 1분 잡고 있다가 권투 좀 해주고, 또 한 1분 잡고 있다가 권투 좀 해주고, 이러면 오른쪽 폐가 슬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잠자기 직전에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날의 수면의 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뭐 하여튼 이거는 그거고, 오른쪽 옆으로 제가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니까 여러분들은 왼쪽 옆구리가 약한지 오른쪽 옆구리가 약한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안짱다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이제 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온돌 문화가 아니고 침대 문화에서 사셨던 신세대 분들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안짱다리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안짱다리가 아니고 그 양반다리, 그게 아직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안짱다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짱다리 문제 해결하면서 옆구리 쪽으로 가줘야 진짜 옆구리가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옆구리만 해결해봤거든요. 제가 도전을 해봤거든요. 엄청 노력을 해봤거든요. 옆구리 막 가서 벽에다가 막 진짜 하루에 수십 번씩 막 밀어 제껴 보기도 하고, 1분씩. 또 옆구리 막
막 밀어보기도 하고, 막 악랄하게 막 이쪽에 물병을 막 2개씩 기대보기도 하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막 옆구리만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니까 왼쪽 창자가 비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트림이 쫙 빠지다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나 하면, 오른쪽으로 자꾸 그러니까 창자가 또 가운데로 몰린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왼쪽에 조금 세져 있던 힘이 가운데로 자꾸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창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배의 세력이 왼쪽에 살짝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른쪽으로 걸으면 서서히 가운데로 오고 있다. 그리고 뭔가 원래는요, 가운데에 몰려 있는 게 옳은 거예요. 어린애들 이게 배가 홀쭉하잖아요. 어린애들 보면 막 근육이 없는 상황에서 배가 이렇게 가느다란해요. 그냥 나중에 잘 미겨 놓으면 이게 점점 과식하고 많이 먹고 오래 이제 나이를 자꾸 먹다 보면 배가 자꾸 벌어져요. 배가 창자도 벌어지고, 나중에 중년의 남성, 중년의 여성, 뭐 심각하게 빼짝 마르지 않은 사람들 보면, 대다수 사람들 보면 이게 옆구리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요. 그죠? 안짱다리가 이게 퍼지듯이 옆구리도 같이 퍼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짱다리 문제를 개선하면서 옆구리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창자가 이렇게 몸이 가운데로 좀 몰린다는 느낌. 제가 전에도 한번 다리를 맞추니까 창자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자꾸 들린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옆으로 걷는 연습을. 그죠? 아까 동영상에서 자세 모양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계속 한 발 한 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다리만 오른발 앞에 한 번, 오른쪽 다리 가고, 또 오른발 뒤에 한 번, 오른쪽 다리 옆으로 가고, 또 왼발을 오른쪽 발 앞에 한 번, 또 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걸음, 그죠? 꽃게, 뭐 하여튼 개걸음 형태의 그런 거리가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걷는 사람은 또 반대로 합니다. 왼발 옆으로 가고, 오른발을 왼발 앞에 한 번, 왼발 뒤에 한 번, 이렇게 자꾸 가는 거죠. 왼발 가고 오른발 앞에, 왼발 가고 오른발 뒤에, 왼발 가고 오른발 앞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가면, 자, 왼손에 주머니에 손 꽂고, 그렇게 천천히 진행하면, 옆구리도 개선되고, 창자도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주고, 창자는 가운데로 몰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몰려줘야 돼. 자꾸 옆으로 퍼져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아주 건강한 상태, 다이어트하고 아주 건강한 상태는 옆구리가 쑥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뭔가 역삼각형적인 그런 형태가 성립이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완전히 신경을 꺼버리고 뭐 다이어트 포기해버리면 사람이 옆으로 싹 퍼져요. 그죠? 음식도 많이 먹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음식 때문에만 이렇게 옆으로 퍼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리가 점점 안짱다리로 변해가고, 또 앞발, 뒷발이 형성이 되고, 옆구리가 한쪽이 세져가고 이러면서 막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져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동영상을 뭐 시간이 돼서 찍기는 찍는데, 그냥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고, 첫 번째 동영상에서 조금 뭐 실없는 얘기를 좀 한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네요. 하여튼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제 생각을, 건강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누워서 이렇게 물장구 치기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천장 보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엎드려서도 물장구 치기 하죠. 엎드려서도 물장구 치기 하기도 하고, 천장 보면서도 물장구 치기 합니다. 자전거 타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하고 물장구 치기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죠?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